비용이 드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위탁자 비용을 절감해 주려고? 아닙니다. 신탁회사가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그걸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탁 원부상 신탁계약 목적 변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부제는 신탁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신탁 원부의 편법적인 변경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계약은요, 당연히 이제 신탁법이 적용이 되고요. 부동산을 신탁한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신탁계약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을 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신탁 재산이 신탁돼 가지고 신탁법의 적용을 받아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 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4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신탁을 하려면 단순히 신탁계약만 체결하는 게 아니라 신탁을 했다라는 것을 공시를 해서 제3자에게 대항을 해야 됩니다. 신탁법 제4조 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다 구체화한 규정이 부동산 등기법 제81조예요. 부동산 등기법 제81조를 보면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1항,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항에는 1호부터 16호까지 신탁원부에 기재해야 하는 신탁계약의 주요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탁원부에 예전에는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요약해서 집어넣었어요. 요약하는 과정에서 신탁원부를 보는 사람들이 왜곡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또는 왜곡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신탁회사가 아예 1호부터 16호까지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를 그냥 통째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탁원부를 떼면 신탁계약서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자, 봐, 나 무조건 다 올렸어, 네가 알아서 해석해. 이제 이게 신탁회사의 입장인데, 이렇게 신탁원부를 기재를 하면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3항은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그래가지고 신탁원부는요, 등기기록이에요.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탁계약이라는 게 한번 체결되면 영원한 게 아니라 중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신탁계약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신탁원부 변경 등기 절차를 거쳐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신탁원부 변경 등기를 해야 변경된 신탁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탁회사가 어떠한 꼼수, 편법을 부리냐면요, 신탁의 목적을 변경하는 신탁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이러한 신탁 목적의 변경은요, 실질적으로 신탁의 종료 사유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어. 이제 토지신탁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아예 신탁의 종별이 다르잖아요. 신탁을 해지해서 수탁자 앞으로 있던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한테 귀속을 시키고 다시 위탁자가 수탁자, 그게 종전 수탁자이던 다른 수탁자이던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기가 귀찮은 거죠.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귀찮은 게 아니고 어떠한 법적 책임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거예요. 신탁회사는요, 돈이 들더라도 어차피 그 돈을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납부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안전한 절차를 모두 다 거칩니다. 아무리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왜 이렇게 할까요? 위탁자한테 비용이 드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위탁자 비용을 절감해 주려고? 아닙니다. 신탁회사가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그걸 설명드릴게요. 신탁계약의 변경은 당연히 신탁원부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 절차는 신탁기간 중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신탁계약 변경이 신탁계약에 변경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신탁의 목적을 변경해, 신탁의 종별을 변경해, 이거는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빙자해서요,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좀 편법적이고 부당한 신탁원부 변경이 신탁관계인들 사이에 모두 동의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탁관계인은 누굴까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우선 수익자, 수익의 질권자 등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고 이 신탁관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채권자들이 없다면 이러한 부당하고 편법적인 신탁원부 변경 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지고 유효해요. 문제가 안 돼요. 이러한 경우에 신탁회사가 부당하고 편법적인 신탁원부 변경 등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니 다 신탁 이해관계인이 동의했고 이러한 신탁원부 변경 등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제3자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엔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안 해. 어떤 경우에 하냐? 뭔가 다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신탁 관계인들 중에 일부가 동의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탁 계약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동의권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익의 근질권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람들 의견을 묵살하고 싶은 거예요. 신탁 계약을 해지했다가 위탁자에게 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기속하고 새로운 신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신탁 등기를 하면 그때 수익자의 질권자 등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 사람의 동의권이 없는 변경 등기 절차로서 새로운 신탁 계약을 체결한 효과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법상 신탁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금지 규정 때문에 신탁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즉 강제 집행을 못 하잖아요. 위탁자가 신탁 계약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신탁 수익금 교부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압류나 가압류를 해놨는데 신탁을 해지하고 풀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를 한다면 이 압류나 가압류에 다 위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을 해지했다가 새롭게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압류나 가압류가 위탁자의 채권자로부터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의 채권자가 행한 압류나 가압류를 교묘하게 회피하려고 신탁 목적 변경을 하는 변경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 원부 등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미 체결된 신탁 계약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뭐 목적 변경이든 뭐 일반적인 내용 변경이든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위탁자의 채권자가 한 압류나 가압류에 위배되지 않아. 바로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데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해관계에 편승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탁회사 즉 수탁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게 돈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담보신탁을 토지신탁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분양만 잘 터지면 결국 신탁 수익 즉 시행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남을 거고 그러면 그걸로 이 채권자들 다 만족해주고 해소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국에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냐. 편법, 뭐 부당한 신탁 원부 변경 등기를 하더라도 빨리 사업을 정상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서 분양만 성공하면 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도 이러한 부당하고 편법적인 신탁 원부 변경 등기를 요구를 하고요. 신탁회사도 모르는 척 이에 부응하고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이걸 몰라. 신탁이 해지된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체결된 신탁 계약이 변경돼서 원부가 변경된 거기 때문에 나의 압류나 가압류에 대해서 아무런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본 영상을 통해서요 신탁계약 변경이라는 미명하에 신탁계약의 목적 또는 신탁의 종별까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신탁원부 변경 등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